네, 안녕하세요. 이승우 소장입니다. 자, 이재명과 윤석열의 대결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집값 잡을 공약은이라고 해서 두 후보가 부동산 공약을 내놨는데요. 어떤 건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감은 오실 겁니다. 현재 여당의 후보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쓸 걸로 보여지고, 제1야당의 후보인 윤석열 후보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완화시켜 줄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뭐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이미지를 살펴볼게요. 이재명 후보는 주택 공급을 250만 가구를 한다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얼마냐? 250만 똑같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130만 가구 딱 비중 있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권의 비율이 비수도권의 전체 비율보다 인구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수도권 인구가요, 비수도권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상황. 그러니까 250만 평균 중에서도 평균 125만에 조금 더 넘게 130만 가구 하는 거는 수치적으로 적절해 보이고요. 둘 다 250만 가구긴 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규제 완화를 통해 250만 가구 공급한다는 건 뭡니까? 얘는 민간에서 진행하겠다라는 거죠. 여기는 역시나 공공이라는 키워드가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공을 통해서 250만, 민간을 통해서 250만인데, 민간은 수익만 생기게 되면 어떻게든 다 짓죠. 엄청난 많은 수가 짓게 됩니다. 공공이 하게 되면 굉장히 난관이 많이 봉착됩니다. 여러분 3기 신도시 지금 그렇고, 희유지나 국유지다가 짓는 것들도 그렇고, 공공이 이걸 뭐든지 컨트롤하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고, 또 거대 정부가 되면서 LH 같은 사태가 또 터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현실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게 되면. 그래서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장기 거주 가능한 기본주택 100만 가구. 자, 이게 뭐냐면은 저렴한 임대료입니다. 자, 윤석열 후보는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원가로 주택을 제공. 이게 뭐예요? 이거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갑니까? 청년들한테 가는 거예요. 이거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정부한테 있고 너희들은 임대료 내고 살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저렴한 임대료로 이제 그 장기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는 거죠.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5%에서 10%포인트로 상향. 결국은 뭡니까? 지금보다 2배 넘게 짓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임대공화국이 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역세권 인근 국공유지를 개발해서 공공 분양하는 역세권 첫집 주택도 20만 가구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규제 강화하고 규제 완화고요. 자, 보세요. 이건 참 괜찮은 것 같죠? 역세권 인근의 국공유지를 개발해서 역세권 첫집도, 이거 뭐야? 임대란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것도 제공을 하는 겁니다. 저렴하게 제공을 한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그 무주택자 분들이나 이렇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궁극적으로 해결책이 안 되고 임시방편 미봉책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거기서 언젠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여러분의 소유다. 네, 그렇게 해주는 게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데 저소득층을 끌어내서 중산층으로 만드는 게 진짜 복지지, 저소득층한테 계속 먹고 살 정도만 이렇게 바우처를 주고 돈을 주는 거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자립해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게, 독립심을 키워줄 수 있게, 그때까지 어떤 펌프질을 해주고 마중물을 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야, 이게 좀 나라니까 뭐 먹고만 살아라 이렇게 해주는 게 진정한 복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녹아있는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공, 저렴한 임대료, 이건 규제하는 통한 민간 청년 가구한테 주택을 제공. 예,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저의 느낌은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유세를 신설한다고 하는 게 이재명 후보의 이제 부동산 정책인데, 부동산 실효세율이 0.17%에서 1%포인트까지 올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0.17이 실효세율이면은 6배가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세금 별로 안 내니까 6배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보다 약 6배 정도가 상승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실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후분양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분양원가 공개는 현 정부에서 시도했지만 집값 잡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부작용만 속출했었던 그런 정책인데 계속 밀고 나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반면에 이쪽에서는 1세대 1주택자 재산세를 부담 인하, 뭐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1세대 1주택자는 사실상 재산세
부담을 인하해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투기 세력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보유세라든가 양수에도 당연히 인하를 더 해줘야 될 것 같고, 이건 현 정부에서도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혜택을 준 부분이고, 다 공감대가 있는 거죠. 1주택은 투기꾼이 아니다. 실소유자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완화를 해주는데, 더더욱 큰 완화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혼부부나 청년층,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외된 계층이죠. 연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내몰리게 됐던 세대들인데, 이런 신혼부부들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LTV를 80%까지 상향해주게 된다. 그러면은 집값이 적절한 수준에 있는 것들 본인들이 모아갖고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80% LTV 대출은 두 사람이 맞벌이를 하든 뭘 하든 갚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지. 계속 임대료 내게 되면서 집값 올라가는 거 보면서 하염없이 바라보고 괴로워하지 말고 내 집 마련하라 이거죠.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백지 신탁제라든가 부동산 취득 심사제, 뭐 부동산 감독원 신설들인데 뭐 계속 감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정부가 계속 그 어떤 거대 정부로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고 큰 정부를 지향하는 거죠. 시장이 못 맡기고 백지 신탁제 이름만 들어도 조금 약간 불안한 수준인데 이게 정말 고위 공직자를 위한 것들인지 아니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뭐 너희 소주권들을 백지 신탁으로 맡겨라는 거고 부동산 취득 심사제 이거 이름 참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 취득하는데 심사를 또 받겠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 대체적으로 그런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반면에 임차인 주거 안정 위한 전월세 시장제도 개편, 뭐 임대차 3법에 의한 어떤 부작용도 많고 이런 것들을 좀 환원시키겠다 이런 의미 같아요. 주택 공급은 당연히 한쪽에선 공공주도고 한쪽에선 민간 주도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지금 방금 설명드린 그런 내용과 지금 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주택 청년 가구 같은 경우를 공급하는 청년 원가주택은 이건 윤석열 후보의 지금 공약인데 건설 원가로 주택을 분양한 뒤 5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분양가 그리고 가격 상승 일정분 이것을 다시 국가에 매각해서 매매 차익 70%까지 입주자 가져간 제도다. 굉장히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건설 원가로 주택 매입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했고 5년을 거주하게 되면은 5년 뒤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이 분양가는 당연히 기본이고 거기다가 가격 상승 일정분에 따라서 최대 70%까지 국가가 되사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저렴하게 들어가서 편하게 살면서 나중에 매도할 때 차익도 보면서 그런 걸 목돈으로 삼아서 내가 뭔가 또 다른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금처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진정한 청년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역세권 첫집주택에는 역세권 민간 재건축단지 용적률은 300에서 지금 일반 재건축단지 3종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300%입니다. 최대 받았을 때 상한 용적률이. 그런데 이거를 500% 상향을 합니다. 500% 상향하고 용적률의 50%만큼 그러니까 200% 늘어난 건데 그 중에 절반 그러니까 100% 정도를 기부채납 형태로 받아가지고 이거 공짜로 생긴 거죠. 그냥 일반 조례대로 하게 되면 안 생기는 건데 법을 완화시켜주면서 생긴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무주택자한테 준다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한 거죠. 이런 건 지금도 이미 하고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대신에 도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용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더 막힐 우려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서울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높은 고층 빌딩화 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제공하려는 것 같습니다. 자, 세금 부분. 자, 이것도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들인데 자, 이재명 후보는 문정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기를 악으로 규정하고 불로소득 환수라는 원칙을 분명히 한 반면 윤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대제 및 대출 규제 정상화를 앞세우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토보유세라는 걸 도입해서 0.17%에 불과한 실효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간다는 방침이고 이러한 토지 보유세를 걷어들여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이 벌어들인 보유세로 소득 양극화 완화를 위해 기본소득으로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30%가 찬성하고 60%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기본소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엄청나게 0.1이 1% 가면 6배가 늘어나는 건데 이런 것들 당연히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기본소득이라는 당근을 통해 조세정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 당근을 받는 사람과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이 전혀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조세정을 낮출 수 있을까요? 네, 전 국민 다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1,000만 원 내고 20만 원 받으면 그게 오케이 할 상황입니까? 아닌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세 저항이 상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뭐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인 부동산 감독원은 신설에 부동산 관련 범죄 차단. 그래서 맨날 뭐 투기 거래 차단한다, 뭐 자전거래 차단한다 하는데 전체의 뭐 0.17%인가요? 뭐 1%도 안 되는 그걸 맨날 찾아다가 그게 시장에 뭐 커다란 영향도 안 미치는데 거기에 영향을 집중하고 있으니 큰 그림을 못 보고 큰 숲을 못 보고 나무만 어떻게 베고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안 좋은 부작용이 생겨나는 겁니다. 제 걱정이 돼요. 자, 그리고 윤 후보는 세제 및 세제 완화 및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개편한다는 방침인 것입니다. 이게 제일 마음에 들죠. LTV 80%까지 하게 되면은 열심히 소득 벌어가지고 이자 납부하시게 되면은 내 집 되잖아요. 예, 젊었을 때는 이렇게 집을 좀 안전하게 마련해 놓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을 안 사고 이렇게 해서라도 집을 사서 뭐 삶의 질이 떨어지는 어쩐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요. 이렇게 해갖고 내가 버는 소득의 상당 부분 일로 들어간다고 해도 내 집이 있는 것과 지금 당장 좀 여유 있게 쓰더라도 공공임대주택 들어가는 거 5년 뒤, 10년 뒤에는요. 두 사람의 인생 격차는 어마어마해집니다. 5년 뒤, 10년 뒤에 집값 오른다면 이거 어떡하실 겁니까? 공공임대 주택하신 분들은. 당장은 좀 편했다고 쳐요. 예? 예, 안 되는 거예요. 참 넓게 보세요. 우리가 5년 살고 7년 살고 10년 살고 이 세상 하직할 거 아닌 이상은 좀 길게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전면 재검토, 양도세 인하 등 세제 개편과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교유세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차단하겠다는 말씀. 1세 1주택자 전세부터 당연히 줄여야겠죠. 임차인 주거안정 보호해야죠. 왜곡시키는 제도. 이건 뭐 임대차 악법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이것도 좀 개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권익을 오히려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전혀 상반된 그런 공약을 내놓고 있죠. 부동산 관련된 공약을 내놓고 있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